오늘은 본격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각되죠.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극작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갈래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강배 그리고 뭐 차범석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중에 이강배는요 지금 제가 학교를 꽤 많이 그래도 하고 있는데 50명 좀 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교과서가 다르고 학년이 다른데도 올해 파수권을 이번 시험에 한 학교가 진짜 많아요. 그만큼 유명한 작품이고 또 그만큼 그 작가가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정통성이 있는 작품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말할 때는 제 시험 범위였어요. 이거는 되게 확 오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졸업한 이후로 교육과정을 2번 바뀌었거든요. 근데 교육과정 2번 바뀌는 내내 살아있었어요. 이게 신기하죠? 그래서 교육과정이 보통 바뀌면은 거의 7년, 8년 주기로 바뀌는데 계속 살아있었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니까 잘 봐두시면 좋겠죠. 자, 여러분 이거 읽어봤는데요. 어떤 얘기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무슨 얘기야? 끄덕거렸으니까 얘기해봐요. 어떤 상징인지 이해돼요? 응. 그쵸, 촌장이 거짓말 굉장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요 상징적인 소재가 많고요.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보기 문제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점들을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전반적인 틀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거 있죠. 주제를 찾고요. 마지막으로 쓸 겁니다. 구성을 나눠볼 겁니다. 구성은 늘 하던 대로 인물이 있고 사건이 있고 배경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원래 소설의 상류세에는 문체가 들어가지만 지금 문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대충 특징 정도로 한번 갈무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틀을 잡고 들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봤으니까 알죠? 인물은 누가 등장하죠? 여기? 누구 있어요? 촌장. 그리고 또 화수분. 맞아요. 화수분 강하다. 이게 끝이죠. 거의. 그래서 거의 4명이서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 인물은 촌장이랑 화수분 누구예요? 다겠죠. 그쵸? 자, 그럼 사건은요? 사건은 다른 말로 갈등이라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 돋보여요? 누구랑 누구? 누가 갈등해? 대립하는 거. 그치? 파수꾼? 다랑 촌장이 대립을 하게 되죠. 어떤 문제로? 이리때에 대한 문제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늘 문학작품을 볼 때는요, 특히 소설이랑 극을 볼 때는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사건을 전개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모르는 작품이 나온다면 모의고사에서는 어쨌든 자, 일단 인물을 파악하시고요. 주동인물을 파악하세요.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리고 주인공과 대립하는 인물, 반동인물이 있는지 파악해야겠죠. 그럼 반동인물이 있다면 걔는 사건이 외적 갈등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없다면 내적 갈등이거나 없거나 하겠죠. 그래서 이건 지금 확실하게 명확하게 주동인물인 다와 반동인물인 촌장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얘는 갈등이 굉장히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가 주제가 말하는 바와 거의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해소가 되긴 해서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대강 이렇게 한번 크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주동인물, 주인공이고요. 여기가 반동, 주인공의 행동에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등이, 이리때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면서 사건이 전개가 되게 되죠. 자, 그럼 배경을 한번 볼까요? 원래 배경은 시간과 공간 나눠가지고 봐야 되죠. 근데 여기에 시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딱히 뭐 계절이 변하거나 그런 부분이 별로 없죠. 그럼
공간은 나오는 것 같아. 어디예요, 공간이? 사건이 적용되는 공간. 잘했어요. 그래서 어느 마을인지 안 나와요. 어느 마을의 막루죠. 이 막루에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하죠? 이리떼를 감시하고 이리떼가 오면 북을 쳐요. 누가? 파수꾼들이. 그쵸?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틀을 좀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은 걸 바탕으로 구성을 파악하고 다시 한번 저랑 읽으면서 특징이랑 주제를 좀 같이 파악을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극갈리기 때문에 제가 다 읽으면요 너무 정신이 없어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서 읽을 겁니다. 어떻게 읽을 거냐면은 각자 하나씩 맡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딱 4명이죠. 한 분은 해설을 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선점하세요. 대사 적은 것부터. 자, 촌장 하실 분. 그 다음 파수꾼 가 하실 분. 가위바위보 하세요. 세 분이서. 좋아요. 그럼 도훈이가 파수꾼 가 할게요. 그 다음 대사 적은 거 파수꾼 나입니다. 파수꾼 다 하실 분. 그래요? 좋아요. 유찬이가 하세요. 파수꾼 다 하실 분. 그래요? 오케이. 수윤이가 하는 걸로. 그럼 마지막 해설하실 분. 2분 중에 3분 해줘야 돼요. 해설을. 해설과 촌장 중에 고르셔야 돼요. 자, 결정의 시간이에요. 해설 먼저 쟁취하는 사람이 해설하는 걸로 먼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해설 오케이. 그럼 촌장 하세요. 현정이가. 자, 봅시다. 근데 해설자랑 촌장이 같은 사람이긴 하다. 그러면은 앞부분의 줄거리를 규리가 읽어주고요. 촌장 겸 해설자를 현경이가 하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생각해보니 그러네. 별 생각 없이 현경 나오는데 같은 사람이죠. 자, 근데 촌장이랑 해설자가 같다는 건 어떤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얘기한 특징 중에서 왜 같게 만든 걸까요? 인물수의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무대에 다 못 올라가니까 5명까지. 그래서 무대가 작은 걸 고려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요. 들어가 볼까요? 앞부분의 줄거리만 한번 읽어볼까, 규리가? 자, 끊어볼게요. 마을 밖 황야에서 세워진 망로. 이게 뭐예요? 공간적인 배경이죠. 그러면은 무대에서는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쓰게 될 겁니다. 뭐 망은 대충 만들어 놓겠죠. 자, 그래요. 그래서 파수꾼들은 이리떼가 나타나는지 망로에서 감시를 하고 양철목을 조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듣고 대피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자, 끊어볼게요. 그러면은 이리떼가 나타난다는 신호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허둥지둥 달려가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이리떼가 나타났다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래요. 그럼 파수꾼 단은 지금 뭘 깨닫는 거예요? 이리떼가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라는 진실을 떠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리떼의 허구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흰구름꾼이라는 거의 경우에는 존재하지조차 않았다라는 거죠. 흰구름은 항상 있잖아요. 그렇지? 웬만하면은. 그래서 파수꾼 단은 촌장에게 편지를 써서 이게 가짜라는 걸 알리는데, 그러면은 단은 촌장이 이 사실을 안다고 생각한 거야? 모른다고 생각한 거야?
원래는 춘장이 모를 거다. 춘장도 속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일단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배경을 좀 알 수 있고요. 배경에서 인물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인물들이 또 촌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일단 등장인물과 배경을 파악한 다음에 핵심 사건은 어느 정도 눈치챘죠. 이리때가 가짜라는 것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낼 본문이요. 이 글의 절정 부분이에요. 촌장에 등장하는 순간부터죠.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본격적으로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중간에 끊으면 맨날 끊기니까 앞부분의 줄거리만 기억하고 잠깐 쉬었다 들어갈게요. 내일 20도래요, 여러분. 내일 20도래. 어제 너무 춥지 않았어? 근데 내일 20도래요. 학교 갈 때 시원하게 입고 가요, 여러분. 근데 용어고는 언덕에 있어? 평지야? 다행이다. 언덕이면 진짜 삼봉포처럼 언덕이면은 엄청 고통스러울 텐데 그래도 20도면은 그래도 좀 가볍게 입긴 해야겠네요. 여러분 그럼 동복이랑 하복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춘추복이나 체육복이 따로 있는 거야? 생활복? 용어고 생활복, 체육복 아직도 주황색이에요? 그렇구나. 제가 어릴 때도 친구가 용어고를 갔거든. 이제 근데 그 친구도 주황색 생활복이 싫다고 맨날 소리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용어고가 진짜 인기가 많지만 지금은 학교 가고 싶어요 다들. 근데 제가 어릴 때는 다들 용어고 안 가고 싶어했거든요. 그래서 막 생활복 주황색이라고 싫어했었는데 이제 다들 용어고를 못 가서 안 가더라고요. 신기했어. 그래서 진짜 그래서 1학년들이 용어고 가다가 군중 알들이 진짜 많아. 그래서 용어고 애들 1학년 애들 수업 오는 거 진짜 부러워해. 용어고 갔다고. 여러분 학교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용어고 인기 많고 다들 가고 싶어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아무튼 군중은 12지망도 있대요. 군중을 12지망으로 썼는데 진짜 너무 가기 싫던 거야 군중을. 그래서 관내에서 다 쓰고 일부러 관외까지 군중 앞에 넣었대. 안양 외관까지. 근데 맨 마지막에 12지망으로 쓴 군중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열을 하면서 그래도 이게 내 운명이다 생각하더라고요. 웃기죠? 운명도 사고. 아무튼 여러분 학교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비록 비행기 예매를 못해서 제주도 못 가긴 하지만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부산 버스 타고 가요 그러면? 언제 가? 5월? 시험 끝나고 바로? 진짜 버스 타고 그런데? 근데 약간 다른 친구들이 용어고는 버스 타고 부산 간다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진짜 설마 버스 타고 가면 왕복 하루예요 그냥? 설마죠 설마 진짜. 그래도 특별하잖아요. 다 제주도 가는데 부산이면 특별하죠? 용어고 좋은 학교예요 여러분.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아무튼 자부심을 가지시고 주황색 체육복을 사랑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용어고 그 주변에 뭐지? 되게 좋은 체육관이 있대. 무슨 노동센터? 맞나? 그래서 다들 거기 가고 싶어 하던데. 좋대요. 아무튼 거기가 가본 적이 없긴 한데 무슨 노동 뭐더라? 뭐 아무튼 있대요. 아무튼 그래서 용어가 군포구 주변에, 군포역 주변에 있나요? 당정역 주변에 있구나. 그럼 1호선 타요 여러분? 1호선 안 타?
양면이 됐잖아 되게.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1호선이 원래 서울에서 경기로 오는 것보다 경기에서 경기를 밑으로 내려갈 때가 진짜 최고의 관광 코스거든요. 진짜? 아니 근데 아무도 안 타봤어?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 수원도 안 가요 그래서? 아니 제가 여기 일하기 전에 수원에서 일을 했었는데 방점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1호선 타고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코로나 때였으니까 그때 일을 했었거든요 학원에서. 근데 당시에 이제 마스크를 안 쓰면은 되게 약간 민폐 같은 느낌이었잖아 지하철에서. 근데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마스크를 안 쓰고 등장한 거야 지하철에. 근데 마스크를 안 쓰면은 그때 당시 약간 좀 옷을 덜리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그 할아버지는 마스크도 안 쓰고 옷도 덜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면은 빨간색 망사 옷을 입고 있었거든? 약간 양파망 같은 느낌? 좀 그 큰 망사? 근데 그 망사 옷을 입고 근데 심지어 할아버지는 남자잖아. 근데 그 망사 옷은 여자용이었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망사 옷을 맞춰 입고 마스크를 안 쓰고 소리를 지르면서 정부 욕을 하면서 다니는 거야. 막 문재인 어쩌고 막 이러면서. 이거 파수꾼을 보면 그 사람 생각했거든. 그래서 왠지 소리를 지른다는 점에서 그런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아무튼 1호선은 여러분 가끔 타세요. 심심하면 인생이 심심할 때. 저 때는 1350원이에요 어디로 타면은 이제 2번 올랐으니까 1530원의 문화생활이에요. 재밌죠? 근데 이제 1호선이 원래 광인들이 많기도 유명하잖아. 근데 나는 1호선은 이제 가짜라고 생각해. 진짜들은 4호선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4호선에서 본 적 있어요 이상한 사람? 언제 봤어요 영화? 어떤 사람이었어 너 본 사람은? 기억이 안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닌 거다. 아니, 저 이제 저는 대학 졸업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 그 사람은 진짜 이상했어. 어느 정도였냐면은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한 이거였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장면이. 당시에 주말에 이제 서울에서 집으로 가려고 내려가는 4호선을 탔는데 그때 되게 사람이 많아서 주말이라서 낮에 그 사람이 많았는데 딱 타고 이제 3번 칸에서 타고 사람이 많아서 2번 칸으로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근데 2번 칸에 노약자석이 있었어요. 거기 딱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문 앞에 막고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키가 작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위를 잘 못 봐요. 보통 정면을 보래. 그래서 뭐야 하고 이렇게 가려고 딱 봤는데 그 사람이 진짜 가만히 서 있는데 머리 앞에 좀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야. 코팅된 거를. 그래서 아 뭐지? 코팅된 거를 봤어요. 근데 진짜 그걸 보고 할 말을 잃었어. 내가 지금까지 1호선에서 보는 광기는 광기도 아니야. 진짜 이상했어. 뭐라고 써있었게? 사인이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사인인가? 뭐 아무튼 뭐라고 써있었게? 정부역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를 머리 앞뒤로 붙이고 가만히 서 있었어 이렇게 앞에. 뭐 쓸 것 같아? 뭘 것 같아요? 글자예요. 글자가 써 있었어. 뭐라고? 딱 크게 글자로 헤드라인처럼 써 있고 그 밑에 작은 글자들은 빽빽하게 뭔가 써 있었어. 근데 차마 내가 작은 글자를 읽을 엄두가 안 났어. 뭐였을 것 같아요? 큰 글자가 약간 상상 이상의 곳이었어. 나한테 되게 약간 인터넷처럼 보는 것들? 뭐였을 것 같아요? 건드리면 죽인다? 아니야. 그렇게 무난한 거 아니야. 그렇게 무난한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뭐였을 것 같아? 종교라고 봐야 될까? 어쨌든 어떤 믿음에 대한 거야. 서희도 맞춰봐. 뭐가요? 내가 4호선에서 예전에 대학 졸업할 때쯤에 지하철을 타고 들어가다가 칸을 건너가다가 내 앞에 문 딱 열었는데 어떤 사람이 서 있었어. 그냥 앞뒤에 종이를 붙이고. 무슨 내용이었어 그게? 너무 충격적이고 아직도 기억나. 신충격에서 보는 그런 거. 그건 너무 무난해. 그거는 1호선 4호선 누구나 그냥 타기만 하면 보이는 사람이야 그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보였어요. 어? 개인적으로 보였어요. 개인적인 느낌은 아니었어. 굉장히 조직적인 느낌이었어. 사회적으로 약간 나쁜 거예요. 아 뭔가 이런 사람들은 모두 처단해야 돼 이런 느낌은 아니야. 뭐였을까? 점점 더 들을수록 느낌이 빠지죠. 저도 그런 느낌이었다. 그런 거예요? 어? 그런 거예요? 아니 더럽진 않아. 뭐였을 것 같아? 진짜 지금까지 4호선을 수도 없이 말했는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없었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그 사람이. 그냥 얼척이 없는 약간 그런. 그냥 오이가 없어서 그런
그래서 지금까지의 1호선의 광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저는 느꼈죠. 가만히 이렇게 서 있었거든. 가만히 딱 서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해. 딱 다물고 앞뒤로 머리에 그 A4용지 비포 칠리고 붙이고 가만히 서 있었어. 그냥 뭐 쓸 것 같아? 가만히 서 있었어. 진짜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웃긴 건 노약자석이잖아. 4호선이 이제 북쪽에서 쭉 내려오면은 강북에서 내려오는 노인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노약자석이었잖아. 아무도 그 주변에 안 갔어. 가까이.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 뭐였을까? 응? 힌트야? 믿음에 관한 거고 종교적인 느낌은 아니야. 종교라고 봐야 될까? 뭐 어쨌든 믿음에 관한 거? 어떤 세상? 그렇게 무난하지 않아. 약간 그 넷플릭스에 나올 거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어이고. 그냥 어이가 없어 보면 그냥 당황스러워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미래 예언. 그거 쓰면 내가 한참 봤을 걸 이렇게 맞는 게 있는지 한 번 보고 나 시선을 내렸어. 전백설도 느낀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야? 뭐라고? 1100살 산 도깨비라고. 괜찮지 않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뭐라 써 있었냐면 힌트 주세요. 우리 수업해야 돼. 잠깐만. 그리고 한 번만 맞추겠지. 이거는 어떤 실제로 이걸 믿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걸로 알아요. 저는. 지구 총평설. 맞아요. 오케이. 그냥 지구는 평평하다고 크게 써놓고 밑에 그 근거를 빼곡하게 써놓은 거야. 앞뒤로. 그래서 내가 앞뒤로 와 이건 뭐지 하면서 지나갔는데 멀리서 보니까 몸에도 붙어 있었어. 그리고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이렇게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1호선에서 소리 지르는 할아버지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붙이고 서 있는 게 더 이상하다는 거죠. 어쨌든. 아무튼 그래서 그런 파수꾼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요. 파수꾼을 읽으면. 지구 총평설이요.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자, 일단 봅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서희가 없는 사이에 우리가 역할을 모두 분배를 했어요. 그래서 서희는 감상하시면 돼요. 자, 들어갑시다. 그럼 우리 앞부분의 줄거리 다 읽었고요. 이제 해설자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교리도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도. 해설자 천장이 되어있는 장면이.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해. 즉 해설자와 촌장이 같은 사람이 연기한다는 걸 알 수 있어. 1인 다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에 그러면은 이 촌장이라는 사람은 누구나 처음 봤을 때 당연히 신뢰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해심이 많고 너그러워 보이겠죠. 그래서 반전이 있을지 없을지는 한번 읽어보면 알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되게 이상적이라고 나오니까 일단 이 부분은 실제 성격과 대조되는 겉모습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어떤 외향과 실제 성격이 대조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친절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성격과 다르게.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촌장부터 시작할게요. 추억을 돌려왔습니다. 이 화면은 내가 어린 시절 야생 살기를 따라오고 했던 시지. 그땐 우리가 무섭지도 않은 말이야. 여기저기 돌집 깔려있고 막루 위에 파스꾼이 붙인데도 어린 날 딸기탕 기분만 내주으니까요. 그 즐거웠던 내추와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 이곳에 찾아온 겁니다. 자, 볼게요. 이곳에는요, 추억을 더듬으러 왔대요. 이 추억은 뭐예요? 딸기를 따는 일이죠. 그래서 딸기를 땄던 그 추억을 더듬으러 왔대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 편지, 파수꾼 다가 보낸 편지가 딸기 따기 그리고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딸기 따기는 곧 이리 때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은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편지의 내용이 나왔잖아. 이리 때의 정체가 거짓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딸기 따기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추억을 상기시켜 준다라는 말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추억을 상기시켜 주는 편지가 파수꾼 다가 보내는 편지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계속해볼까요? 오늘 붙이고 했더니 그동안 흰머리가 더 많아지고
자, 볼게요. 오다 보니까 저쪽 덫에 이가 있었대. 이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그래서 파수꾼 나를 이거는 글로 보내버리는 거야. 왜? 다랑 대화를 해야 하니까. 그쵸? 그래서 나를 내보내고 다랑 대화하는 속셈인 거겠죠. 자, 그래서 나가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드디어 붙잡는군요 라고 해. 그렇다면 그동안 잡은 적이 있다 없다? 그동안 잡은 적이 없다. 그래서 이리때가 허상이라는 것에 근거를 좀 더 실어주는 부분인 거죠. 실제로 잡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 그리고 나는 그거를 실제로 믿기 때문에 거기로 달려간 거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나의 이리때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이리때가 허상이라는 근거를 모두 알려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수꾼 나태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달게 보인대요. 계속해볼까요? 이거 네가 보는 거야?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음반이 도중에 읽어본 모양이다. 자, 끊어볼게요.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대요. 진짜 고마웠을까, 그때는? 아니죠. 그럼 이건 뭐예요? 속마음과 반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반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불쾌한 심정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오는 과정에 음반인이 읽어봤다라고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계속 해볼까요? 이때는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을 떠돌리고 있다. 자, 끊어볼게요. 이리 때는 없대요. 그럼 이리 때는 뭐다? 거짓이다. 흰구름은 뭐다? 진실이다 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흰구름은 이리 때의 정체, 즉 진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리 때는 거짓이에요. 그럼 그동안 이리 때는 왜 있었던 거? 왜 얘기했던 거예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한 거지? 앞부분에 사람들이 막 달려갔잖아. 그 이때가 있다고 하면. 그렇죠? 사람들이 일부러 공포감을 느끼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한 가공의 인물, 가공의 존재라고 봐야겠죠. 일부러 가공의 존재를 만든 거야. 목적은 뭐지? 공포감이죠.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그 수다쟁이가 누구예요, 이거? 음반이. 근데 우리가 보통 수다쟁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말로 써요, 아니면 부정적인 말로 써요? 보통 부정적으로 써요, 이런 말은. 그치? 그래서 운반이를 지금 촌장이 못마땅해 하고 있는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촌장은 지금 수다쟁이가 이런 걸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계속 읽어볼까요? 오늘 모두를 이곳으로 몰려올 것.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여기도 어때요? 불충격이라고 했으니까 진실을 알고 몰려오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 더구나 그들은 화가 나서 도끼라던가 망치를 들고 올 거다. 더구나 그들은 화가 나서 도끼라든가 망치를 들고 올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이거는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했다고 봐야겠죠. 아직 안 일어났어요.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가정한 이유는 뭐겠어요? 얘를 겁주려고 그런 거죠. 지금 공포심을 유발하려고 일부러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한 거야.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다에게 일부러 공포감을 유발하고 있는 행동인 거죠. 자, 계속 읽어볼까요? 다. 업무를 부사로 부르겠지.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와 딸기라도 따라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 때를 주의하라는 핏물 밑엔 원래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다. 자, 끊어볼게요. 성난 사람들만 안 온다면 너랑 딸기를 따러 갈 거래. 딸기는 맛있잖아요. 좀 달콤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일부러 달을 회유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건 진실을 은폐했다는 거잖아. 그 사람들은 이리 때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은 몰려올 거고 모른다면 안 몰려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진실을 은폐, 사람들을 모르게 한다면은 딸기, 달콤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딸기라는 건 뭐였어요? 진실을 은폐하면 얻을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대가인 거죠. 그쵸? 사람들이 몰라야만 딸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 딸기도 역시 부정한 대가라고 봐야겠죠. 진실 은폐의 대가인 거죠. 자, 계속 읽어볼까요? 팀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웃는 걸 왜 무서워하겠냐. 자, 그럼 촌장은 이때가
있다는 걸,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촌장은 이미 이리때가 가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아까 위에 나왔던 팻말 같은 거는 뭐겠어요? 상징하는 게 뭐 같아요? 팻말에는 이리때가 있다라고 써있죠. 어쨌든 거짓 내용이죠. 그치?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거짓 명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부러 사람들이 못 오게 하려고 막은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 이리때를 주의하는 팻말은요, 여기가 이리때 출몰 지역이라는 거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사람들에게 은폐하면은 딸기를 얻을 수 있잖아. 혼자서. 그쵸? 그래서 요거는 어떤 실리, 이익 같은 것들을 독차지하기 위해 만든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 사실을 촌장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그쵸? 자, 계속 읽어볼까요? 춘장님 이거 아시는 분이 난 알고 있지.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해주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그쵸. 이거는 촌장의 개인적인 그런 지혜 이름입니다. 사람들을 그냥 공포감으로 단결시켜서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계속 해볼까요? 거짓말 마세요. 춘장님 일생을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자, 끊어볼게요. 쓸쓸한 곳은 어디예요? 막루죠. 그럼 여기서 보내는 사람, 일생을 보내는 사람은 누구야? 파수꾼들. 그래서 이거는 파수꾼들이 일생을 이 쓸쓸한 막루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은 거냐는 의문인 겁니다. 그렇죠? 파수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라고도 봐도 되겠죠. 그렇죠? 파수꾼이라는 개인의 그런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사람들이 그렇죠. 이 때가 몰려온다. 이것된 두려움에 시달리고 사는 게 그게 더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때가 몰려온다는 건 곧 두려움은 두려움이지만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짓된 헛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계속 해볼까요? 이리 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구나. 지금까지 당한 사람들이 이리에게 밀리지 않았던 마을을 엉뚱했어. 자, 끊어볼게요.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게 뭐가 잘못이냐는 거죠. 즉, 내 행위는 옳았다라는 거죠.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 없다고 정당화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마을은 아무도 안 물렸고 실제로 안전했다. 그러니까 내 행위는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때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는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자, 끊어볼게요. 사람들이요, 이리때에 대항하려고, 즉 허위에 거짓에 대항하기 위하여 단결했대. 그러니까 이리때라는 그런 거짓의 허구의 존재가 단결과 질서를 이끌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을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질서와 단결을 만들었다며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게 뭔지는 알긴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거는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물론 저 끔찍한 파수꾼에는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들을 보내띄고 양철구를 요란하게 두들겼다. 하나 말이다. 그의 일생은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수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고 희생한 거야. 자,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행한 거야. 이거 한자성어로 하면은 찰신성인이죠. 몸을 바쳐서 희생한다. 거죠. 그래서 평생을 이 막루에서 갇혀서 보냈는데도 그 사람은 희생해서 모두에게 평화를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속. 난 네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줄이 모른다. 나는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본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헛소가 된다.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진실이죠. 이리때가 없다라는 진실이죠. 즉 네가 진실을 말하기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건 뭐예요? 질서, 단결 이런 것들 또는 다른 파수꾼들의 희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허사가 된대요. 그러면요, 이 발언은 지금 누구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는 거야? 이걸 발언한 파수꾼 다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모든 희생과 그리고 질서 유지 이런 것들을 다 네가 헛된 것으로 만들고 있는 거다라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또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 볼까요? 저 파수꾼은 늘도록 헛구이 훔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계속해서 설득하고 회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뭐 좋은 점을 나열하면 대가를 나열하면 꼬시기 설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을 가정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유하고 설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다 읽어볼까요? 왜 제가 학대한 짓을 제가 본 구경을 나누고 평화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렇대요. 그래서 진실은 사실 어떻다? 아름답고 평화롭다라는 거죠. 계속해볼까요? 이제 말 사람들이 뭔가 좀 잘됐어요. 저는 나무 위에 올라와서 외치겠어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모습이죠. 계속. 그러고 사실 기도에 이때 그게 뭐냐? 믿지도 않은 그걸 하나님 가르치려 놓고 말을 가지고 달려들었다. 나무도 세웠고 연기도 줄이고 말을 사람들이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말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야. 자, 끊어볼게요. 뭐라고 하고 사실은 얘가 회유되지 않은 걸 당황하고 놀라는 거죠. 그렇지만 티를 내지 않는 거야. 굳은 표정으로 침묵하는 거야. 즉 여기서 말을 더 하면은 격앙된 반응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춘자이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일부러 당황한 걸 티내지 않기 위해 침묵을 택한 거죠. 그래서 경험이 많고 교활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의 회유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날 바로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은 갑자기 이기 때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회의라는 거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지. 이 사람이 일부러 의심하는 척이에요. 이것의 사실 유효성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반성하는 척하고 있는 거죠.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은 본인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거 정당화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일부러 얘를 설득하고 회유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촌산의 진심이 아닌 거예요. 자, 계속 해볼까요? 그럼 총장님 저와 같이 나무 위에 올라가면 우리가 함께 외치세요. 그래, 믿지마. 자, 여러분들 끝까지 아까 읽어봤잖아요. 실제로 외쳐요, 안 외쳐요? 안 외치죠. 이건 지금 그래서 일부러 이 상황을 모면하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래서 방금 나왔던 앞에 부분이랑 여기랑 다 촌자는 상황을 모면하고 다를 설득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봐야 합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그 다음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잘 될까? 한글을 허무해지는 그것만으로 마을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때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 이건 지금 지식을 해보니까 어때요? 혼잣말처럼 독백처럼 표현하는 건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래서 다 들으라고 일부러 얘기를 하면서 사실 본인의 속마음,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위에 두 줄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본색이죠. 이때가 더 좋은 거 아닐지 몰라. 이 부분. 사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까요? 뭘 용서이시오. 그냥 당연히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사람들을 마음으로 쓴다면 속은 것을 보고 화를 낼 거라.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건 뭐냐? 지금까지 이에게 물려주는 사람은 단 한 명이 없었는데 힘들게 신을 하는 거지. 그렇대요. 사람들은 막론을 쓴 다음에 속은 것에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야? 아니, 저 지금 다 뭐예요?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공포감을 조성하려고. 그쵸? 그럼 뭐냐? 지금까지 이리에 물려주는 사람 한 번도 없대. 즉 내가 거짓으로 얘기했을 때는 아무도 피해를 안 봤대. 그런데 진실을 밝힌 순간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있는 얘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를 설득하기 위해 일부러 계속해서 부정적인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협박인 거죠.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그래, 살인이지. 생각해보렴. 피해 지키고 멈추고 얼어붙는 내 모습. 살을 지키고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 끔찍해. 예,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자,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혼란이 온다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살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살인이 일어났을 때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끔찍한 결과, 부정적인 결과를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를 통해서 파수꾼 다를 회유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본인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어서 계속 해봅시다.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없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 길들을 만들었던가? 그걸 충분히 설명해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할 거야.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허나 지금은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희부름이라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네가 본 그 희부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야. 자, 끌어볼게요. 그래서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있죠. 내가 말할 틈에서 못 말할 것 같고 사람들이 오면은 이렇게 되겠지라고 계속해서 끔찍한 결과를 계속 가정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죽을 거라고. 자, 그다음 은밀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네가 본 그 흰 구름 내일은 없어지는 거냐? 즉 뭐야? 내일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면 좀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계략이죠. 굉장히 이 사람이 교활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언제든지 이건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좀 미루자라는 식으로 일부러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굴복시키는 의도를 보여주는 굉장히 계략적인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나 오늘 외치고 싶어요. 오빠, 너 내가 끔찍하게 죽는 것을 보고 싶은 거야. 자, 끊어볼게요. 넌 내가 끔찍하게 죽는 것을 보고 싶은 거야. 자, 이거는요 논리적으로 타당한 말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궤변이죠. 일종에서 이거는 일부러 파수꾼다가 촌장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협박하는 겁니다. 넌 지금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다. 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일부러 교활하게 궤변을 늘어놓는 거죠. 왜냐하면 파수꾼단은 아니라고 얘기할 거니까. 그쵸? 계속. 적어놔서 나쁜 건 넌 희부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며 오기라는 거지. 아하, 넌 내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너는 흰 구름을 믿지 않는다고 일부러 가스라이팅 하는 거 지금. 너는 이게 내일이면 없을 것 같으니까 오늘 말하려고 하는 거다 이러면서 너는 심지어 진실을 믿지도 않으면서 진실이라고 얘기할 것 같은 나쁜 아이라고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꿰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거는 흰 구름을 가리킨다는 거 계속해서 꿰어내고 있다, 회유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건 아니에요.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곧 얘는 진실을 말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나요?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나랑 힘들면 넘칠 테니. 자, 끊어볼게요. 괴로워하는 파수꾼 달을 껴안는데 이거 진심으로 얘를 아끼고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전혀 아니죠. 지금 굉장히 진심이 아닌 위선적인 힘이라고 봐야겠죠. 전반적으로 굉장히 위선적이고 계략적인 사람이라는 거. 자, 그래서 나는 오늘만 넘기면 내일은 진짜로 할게 라고 미루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이 순간 이 위기를 모면하려는 거짓말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약속하시는 거죠? 넘어갔죠. 지금 계략에 빠진 겁니다. 파수꾼 달은. 물론 약속하지. 정말이죠, 정말.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파수꾼 다가 뭘 할 거라는 거야.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건 진짜 있다라고 오늘만 거짓말을 하겠다라고 이게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회유에 넘어갔다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파수꾼 다가 들어오죠. 너무 지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교환했어요. 지금 갔다 가면 다 나가고 없어요. 자, 이거는 실제로 다라고 하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실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에는 꼭 잡히겠지. 그래요. 그럼 이거는요 실제로 잡힐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일부러 체제를 유지하려고 헛된 희망을 넣어주는 거야? 헛된 희망이죠. 그치? 이건 헛된 희망을 안겨주는 모습이고 이를 통해서 본인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이번에 저랑 가까워지는 존재는 개선사하고 싶었는데. 그렇대요. 잡으면은 이리때를 잡았다면은 촌장님에게 선물을 줄 거래. 즉 촌장이라는 그 권력에 아첨하는 사람, 순응하는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아부 없는 사람인 거야. 그렇죠? 받은 거나 다음씩 감사합니다. 굉장히 정중하고 젠틀해 보이죠 여기서는. 그는 지금 몹시 아픕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뭐예요? 파수꾼 다가 그냥 아픈 애라고 취급하는 거야. 왜? 얘는 계속 이리때가 없다는 말을 주장하니까 파수꾼 나는 그
내가 정신이 좀 아픈가 보다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가 다를 믿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우리 있는 것 같거든요. 마음에 안정되지 않아서 보이겠어요. 그럼 다는 지금 뭐야? 아, 얘는 이제 진실을 숨기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일어난 나이 때야 누구나 한 번씩은 낳는 병이지. 그럼 이 병은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실제 병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가리키는 말이야. 누구나 이 나이 때에는 다 진실을 마주하고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려 한다라는 겁니다. 어릴 땐 다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내 잘못이었어요. 당연히 어떡하셔야 하는데 얘야 나는 좋아해. 그러니까 빨리 준다. 어쨌든 나는 다의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약간 바보 같긴 하지만요. 그렇죠? 나는 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말 사람들이 자, 끊어볼게요. 관객석 쪽으로 돌아가려는 나의 모습. 그쵸? 왜 돌아서겠어요? 관객을 끌어들이는 거야, 그게. 그쵸? 이게 그게 특징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몰려올 때 이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이래요. 자, 일단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면 한번 더 읽어볼게요. 마을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예가 그 말을 꺼낸 파스콘입니다. 자, 끊어볼게요. 그럼 마을 사람들은 누구야? 관객이죠. 그래서 관객을 지금 이 극에 끌어들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관객을 이 극에 데려오면서 너희도 이 극의 일부고 내가 말하는 주제에 너희도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희곡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무대상을 하기 때문에 관객이 늘 앞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관객을 끌어와서 이 극에 투입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볼까요? 저기 편지를 열부터 해요. 저기 편지를 준비한 식량 운반이 이 예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심야 문면에는 누구예요? 아까 수다쟁이였던 사람, 그쵸?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편지를 준 사람이 얘가 맞냐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사람들에게 얘가 맞다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과정, 그러니까 사람들의 믿음을 공고히 하는 과정인 거죠. 그 다음 이때가 아니면 흰걸음인지 직접 이 양의 인fin이라고 들어봅시다. 그래서 성나가 찾아온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겠다는 핑계로 다에게 지금 거짓말을 시켜서 사람들의 그런 허구에 대한 믿음을 확실시하려는 거죠. 그 다음 파수꾼 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이래요. 이 쓰러질 것 같은 걸음은 뭐야? 왜 이렇게 걸어요? 확신이 있다면 뚜벅뚜벅 걸어갔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 걷는 이유는 뭐야? 스스로 혼란스러우니까 내가 이 거짓말을 하는 게 맞는지 혼란스럽고요.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의도가 오늘은 무산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해야 한다는 좌절감 때문이죠. 그래서 파수꾼 나는들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좌절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로를 향해 걸어가고 이 파수꾼 달을 아끼는 나가 쫓아가고 있죠. 걱정을 하면서 얘 괜찮겠니?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난 미리 때란 말 하더라도 어떠한 걱정인데 막무가내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물어보지 않으니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기회 말이다. 넌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 한다. 그래서 영광이래요. 그리고 너는 자부심을 느껴야 한대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나라는 사람은 파수꾼이라는 것, 본인이 파수꾼이라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착하고 충직하죠, 이 사람은. 우매한 민중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 다음 그만 올라가십시오. 파수꾼 다가 위로 올라가서 침묵을 하죠. 왜 조용히 하는 거야, 얘는? 왜 말을 바로 안 해? 거짓말을 해야 돼서. 그때까지 고민하는 거야. 내적 갈등이에요, 그냥.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로 거짓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비틀거리는 걸음부터 이 침묵까지 계속해서 얘는 망설이고 있는 거야. 약속을 하긴 했지만. 그죠? 마침내 얘기한대. 마침내 뭐야? 권력에 순응한 거죠. 이때가 이 대화를 그린다. 결국 거짓말을 했네요. 그쵸? 그 다음 파수꾼 가가
손이 번쩍 들려지면 그도 똑같이 외치고 나는 계속해서 양철국을 누린다. 그래서 가나다가 모두 이 거짓말에 동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와 촌자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야. 그렇지? 그리고 가와 나는 뭐야? 아무것도 모르고 동조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가와 나는 굉장히 우매한 민중이라고 봐야겠죠. 아무 진실도 몰라. 그치? 촌장은 교활한 사람이고 다는 어때요? 진실을 알지만 설득당해서 동화된 사람인 거죠. 아직까지 갈등을 하고도 있고 그 다음 갑니다. 소리 중이지 우리 때는 물러갔다. 주님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을 밝혀졌습니다. 핑그름은 없으며 이것뿐입니다. 자, 주민 여러분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앞에 앉아있는 관객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흰 구름은 없고 이리 때문에 다시 한번 진실을 왜곡하는 거죠. 편지를 썼던 파수꾼 다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다음 이 만문은 영광이 시대를 뭐 영국이라고 하면 분명 파수꾼 다랑 대화할 때는 내일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영구히 유지해야 한다라고 완전 종결처럼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야. 전략적이고 교활하고 이중적이죠. 그래서 그 다음 영철국도 계속 취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위에서 그때까지는 잠시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하여 돌아가십시오. 가시거든 말 공장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시다. 자, 수다쟁이 운반인을 처벌하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진실을 전파한 사람이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진실을 전파한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는 권력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일단 그럼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집트가 여러분을 무엇들은 다시 한번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다시 마을 사람들은 어때? 설득이 된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경우에 똑같이 어때? 우매한 민중이라는 걸 알려주는 부분이야. 즉 마을 사람들은 누군데? 관객이잖아. 관객들한테도 너희는 역시 똑같이 우매한 민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네가 이렇게 연관해서 주는 거였구나. 고맙다. 정말 잘해줬다. 왜 나는 몰랐던 건 아니었어. 만약 나에게 용감한 사람이 되고 수고하지 않았니? 난 그때 이미 알아본 거야. 너는 꼭 훌륭한 사건이 될 거라고. 그죠? 그래서 몰랐던 건 아니래. 뭘 몰랐던 건 아니라는 거야? 앞부분에 나와서 뭘 몰랐던 게 아니라는 거야? 용감해질 줄 몰랐다는 그 부분이에요. 진실과 관련된 건 아니고 네가 이렇게 용감한 사람인 줄 몰랐어 라고 한번 말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뭐라 그래? 사실 그 몰랐던 건 아니고 너 원래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파수꾼이 될 거였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였죠. 그냥 바보 같은 사람, 우매한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 예, 나좀 보자. 너한테는 안 됐다만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 자, 그래요. 그래서 달을 지금 고립시키는 상황이죠. 사람들에게 다시는 진실을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이런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죠, 지금. 마을에 오지 마라. 억압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오죠. 이거는 지금 어때요? 괜히 넣은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런 현실의 암담함, 그리고 파수꾼 다의 좌절감, 이 모든 것들을 거친 바람 소리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음향효과죠, 요즘에. 그래서 희곡상에서는 음향효과라고 얘기를 할 거고 소설이었다면 청각적인 그런 이미지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 난 사람이 싫어. 내 마음은 너와 함께 딸기까지 갔다. 넌 내 추억이야. 너에게는 내가 늘 그리워하는 것이다. 사이 잠깐 멈춘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는 너무 쓸쓸해. 그런 자리 거라. 가시해가 무슨 자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제가 정확한 바람을 들이지부터 보여준 살펴볼 비용사를 그런 공간에 대한 저도 시간 내 모습에 듣고 싶지 않더라.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이 진실을 뭐 어쨌든 간에 얘는 지금 본인의 모습만 보고 있는 거야. 즉 진실에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이야. 진실에 무관심하고 알지도 못해 무지하다는 거야. 무관심하고 무지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에. 그래서 퇴장하고 바람 소리만 더욱 거칠어져. 즉 파수꾼 다의 내면만 더욱 좌절감이 강해진다라는 거죠. 현실은 더욱 암담해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망루 위에 파수꾼이 다시 외치고요. 파수꾼단은 계속해서 양철북을 조르죠. 즉 파수꾼단의 경우에는 권력에 순응하게 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요, 이 작품은 일단 인물을 조금 다시 한번 분류하면서 어떤 작품인지 이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인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일단은 파수꾼 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아니고 총장이 있죠. 그래서 이 둘은 지금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어요. 어떤 걸로? 이리떼가 허구냐 아니냐. 그렇죠? 이리떼와 관련된 것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리떼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허구죠. 권력을 유지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체제의 허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리떼가 진짜 있냐 없냐. 그래서 즉 현실의 진실을 밝히냐 마냐를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진실 여부를 가지고. 자, 그래서 나는 처음에 어때요?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어때 얘는?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얘를 설득하고 게임에 넘어가면서 진실을 영원히 은폐함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소설은요, 이 소설은 이 극은요, 1970년대에 쓰여진 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74년에 쓰여진 극입니다. 자, 1974년은요, 민주화 운동 시기라고 봐야겠죠. 왜 그러냐면요, 당시에 197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유신 정권이 들었어요. 1972년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서 유신 체제가 진행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부터는 유신 체제가 적용이 돼요. 여러분 한국사 시간에 배우죠. 그래서 민중의 자유를 모두 억압한 시기. 그쵸? 권력자가 민중의 자유를 모두 억압하고 질서를 만든다는 그런 명목하에서 모두를 억압했던. 그래서 누군가는 자유를 원했고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 했던 상황이죠. 그쵸? 주로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누가 해요? 진실을 주로 은폐하고 싶어 했던 건 권력자일 거 아니에요? 너무 쉽죠? 그럼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야? 어떤 사람들이 좀 진실을 노렸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식인, 뭔가를 배웠고 아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알리고 싶어해. 어떤 지식인? 양심적. 물론 비양심적인 지식인도 있겠죠. 양심적 지식인은 이거를 진실을 드러내고 싶어해요. 얘는 진실을 은폐하고 싶어하고요. 그럼 이 둘도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진실을 은폐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진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이야? 수능? 맞아요. 대중. 맞아요. 다 맞아요. 그래서 우매한 민중들은요, 뭔지 몰라요.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수능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관객석에 얘기했던 것도 다 그런 얘기죠. 우매한 민중들은 그냥 다 수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수꾼 가나는 어때요? 무관심하죠. 아예. 수능하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이야. 거의 이런 식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 말하고 싶은 건 뭐겠어? 권력자는 진실을 은폐하고 양심적 지식인은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데 계속해서 뭐야? 이 사람들이 설득을, 회유를 한다라는 거죠. 무엇을 대가로? 딸기. 부정한 대가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결국에는 회유를 당하죠. 설득을 당한다. 이걸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한편은 또 어때? 관객들, 그리고 여기에 마을 사람들 전부 다 어때요? 관심이 없거나 그냥 우매하죠. 본인의 의지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객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작품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파수꾼 다는 누구다? 양심적 지식이다. 그래서 진실을 알고 처음에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럼 총장은 뭐예요? 권력자. 이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 질서 정리라는 명목으로 거짓을 계속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총장에게 굉장히 충성하는 누구? 파수꾼
민중인 동시에 아예 이거랑 연관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요, 권력의 하수인이라고 불러요. 솔직히 진실인지 아닌지는 관심도 없어. 얘한테 그냥 아부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게 파수꾼 나의 모습이었죠. 그냥 가죽을 바치려고 했다 이러면서. 그래서 권력의 하수인들은 어때? 촌스럽게 그냥 아부나 하면서 그냥 꼴딱 빌고 싶은 거야. 이런 건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가와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다 누가 몰려와? 민중들이 몰려오죠. 민중들, 관객들은 어때요? 그냥 설득당해요. 진실이다 하면 진실이구나 하고 거짓이다 하면 거짓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별로 뜻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속고 살아오는 우매함 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그냥 아내라고 하니까 아닌 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제재 하에서 이렇게 배경 지식을 살짝 넣어서 이해하면 조금 더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해진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진실을 은폐하는 자 그리고 밝히는 자 그 사이에 설득과 비유 그리고 넘어가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이런 소재들만 조금 정리를 하고 쉬었다가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봤던 주요한 소재들 일단은 이리때가 있죠. 이리때가 나타났다에 이리때, 망루, 양철부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뭐예요? 이리때가 있다는 확신을 계속 주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죠. 즉 거짓, 허위를 확산시키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일종의 권력자의 권력 통제 수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권력을 사람들에게 통제하기 위한 것들, 그렇죠? 그래서 권력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제하기 위한 권력 수단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민중을 통제합니다. 이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요?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하게 되죠. 그래서 불안감과 공포감을 통해서 민중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딸기입니다. 딸기는 주로 어디에 있죠? 이리때가 나타나니 조심하라는 팻말 아래에 있어요. 그럼 이 팻말은 무슨 역할을 해요? 이리때가 있다면서 불안감을 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딸기라는 대가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즉 권력을 나만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실리를 독차지하는 수단이라고 봐야 돼요. 이 실리는 뭔데? 딸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딸기는요 민중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부정한 대가 또는 독재 권력의 실리라고 봐야겠죠. 부정한 대가고요. 시대적으로 보면 독재 권력의 실제 이득이라고 봐야겠죠. 사람들을 속임으로써 얻게 되는 것, 독재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독차지하려고 사용한 게 팻말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민중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질서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 밖에도 뭐 편지라든가 진실을 전하는 수단 또는 운반이 진실을 전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처벌받는다는 점에서 더욱더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소설은 이 글은요 기본적으로 우화를 각색한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은 뭐가 떠올라요? 어떤 우화가 떠올라요? 떠오르는 거 있어? 그 있는데 어. 기억이 안 나. 뭔 거 같아요? 무슨 어. 가죽을 뒤집어서 거짓말을 가족을 뒤집었어요? 거짓말하고? 양이랑 이때야 뭐 비슷해요. 양치기 소년과 늑대라는 우화 아시나요? 그래서 왜 양치기 소년이 3번 거짓말을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가져온 거야 이거는. 우화를 각색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치기 소년과 양치기죠.
양치기 소년과 늑대 우화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양치기 소년과 늑대라는 거를 각색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거짓말을 하는 건요, 양치기 소년이죠. 촌장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의 내용은 뭐야? 여기는 이리떼, 여기는 늑대죠. 그쵸? 근데 얘는 거짓말을 왜 해요, 결정적으로? 양치기 소년은? 얘는 뭐 권력을 탐하는 애야? 아니, 얘는 그냥 순수하게 재미로 간 거야.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막 오는 게 재밌는 거야. 근데 얘는 뭐야?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의도면서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피해자는 나머지. 여기도 얘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피해자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의도 정도만 좀 구분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따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려운 거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파스콘 가 나는 진실을 모르잖아요. 응. 근데 파스콘 가 역할이 막론 위에서 경비를 하다가 이리떼가 나타나는 소리를 질러 그런 역할인데 응. 이리떼가 나타나는 걸 응. 보고 소리를 질러 하는 역할이면 응. 진실을 모를 수가 없지 않아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편지가 그러잖아. 이리떼 없고 흰 구름뿐이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대충 흰 구름이 움직이는 걸 보고 이리떼가 온다고 착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하늘을 위로 올려야 볼 수 있잖아. 근데 여기는 황량한 황야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즉 구름을 우리가 정면에서도 볼 수 있는 거야. 지평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평선의 경계에 이렇게 구름이 있잖아. 얘네가 막 움직여. 그럼 이게 마치 흰색 그 먼지를 몰고 오는 이리떼처럼 보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거는 이리떼라고 외치는 거죠. 잘 모르면서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이런 게 이리떼구나라고 말로만 짐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이리떼라고 외치면 나머지가 북을 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나는 이리떼를 실제로 본 적도 없어. 구름도 본 적이 없어. 근데 그냥 북을 치는 거야. 진짜 무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권력의 하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왜 이리떼라고 하는지를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또 이해 안 되는 거 있나? 그래서 이 질문은 그냥 이렇게 시대적 배경이랑 우화학색 이 정도를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보기로 되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추가 상품 몇 개만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혹시나 외부 지문이 나온다면 기영도에 갑자기 제목이 기억이 안 나. 무슨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기영도의 전문가 잠깐만요. 이거 작품 한 번만 제가 갑자기 제목 기억이 안 나가지고 딱 3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 잠시만요. 기영도 시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무슨 사람들이었는데 청든 사람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럴 수가. 홀린 사람 미안해요. 홀린 사람. 그리고 하급반 교과서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같이 엮어내기 좋은 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시예요. 다 시예요. 그래서 얘기가 간단한 거야. 시는 잘 쉽잖아요. 그래서 김명수. 그래서 혹시나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부가 이제 특히 홀린 사람이랑 하급반 교과서는 대놓고 파수꾼이랑 비슷해요. 그냥 잘 모르면서 권력의 하수인처럼 응하는 사람들, 그냥 권력자가 맞다고 하면 달려드는 사람들,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문가는 파수꾼 달을 회유하는 촌장 같은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조금 참고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 주제만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제가 주제 정리하러 깜빡했네. 자, 그래서요, 이 소설은요, 당연히 일단은
들어서 진실을 향한 열망을 알 수 있죠. 진실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대화하는. 그래서 이 사회에 대한 비극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제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특징은 당연히 현실을 풍자하고 있죠. 현실을 풍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객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너희도 다 똑같다라는, 너희도 우매하다. 어떻게? 이 글의 상징성을 통해서요. 촌장, 그리고 사람들, 파수꾼, 딸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양치기는 얘기했죠. 여기서 따왔다고 했으니까 우화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화에서 따오기도 했고 그런 것처럼 각색을 했으니까 일종의 우화적에서 이거 지니고 있다. 우화적이라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간접적이다 또는 상징적이다와 일맥상통하는 말이기도 해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일단은 쉬었다가 학습 활동으로 쭉 들어갈게요.